그때 현장 일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때 현장 분위기가 어떻길래 노동조합까지 생각하게 됐는지. 조명지부장도 하긴 했었지만 사실 노조는 좀 빠르지 않냐라는 그 당시에 나는 이제 그 축에 들어가 있었던 너무 지금은 시기상조다. 일단 단합부터 좀 하고 나서 왜냐면 당시 노조가 만들어지기 직전에가 사부연합이라고 해갖고 사부조수연대라고 해갖고 이제 막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이면서 갑자기 노조로 발전을 한 거였으니까. 그래도 그때 뭔가 이거는 노동조합 아니면 해결 안 되겠다라거나 어쨌든 뭔가가 상황이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됐을 것 같은데. 상황은 되게 열악했던 상황이었으니까 뭐 일단 장시간 촬영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말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도 많았었고 특히 조명팀 같은 경우 조명팀은 그래서 가입하자는 의견들이 많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나는 이제 유연하게 천천히 여기 유연파라고 하면 저는 급진파였어요. 카메라 장비를 충무로인 렌탈샵에 싣고 그리고 가다 보면 새벽 6시, 5시 이렇게 첫 차가 다닐 즈음에 촬영부들 모여가지고 장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현장 떠나서 다시 촬영 끝나고 카메라 반납을 또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30시간 정도였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걸 알게 된 시점이 생겼어요. 그 시점부터 뭔가 단체를 결성을 하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노동조합으로 갔었던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힘든 상황은 여러 가지 뭐 어디나 다 그런 게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장 좀 중요한 요소는 불확실한 노동 시간. 이제 원래 스케줄은 있지만 하다 보면 이게 뭐 언제 끝나는지 사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 먹거나 아니면 한참 뒤에 가서 저녁 먹을 때쯤 뭐 먹는다든지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뭔가 확실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협회들도 있었지만 조수 각 파트별로 제 기억에는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노조밖에 없어서 노조를 가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냥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었던 것 같은.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초대 위원장이었던 최준욱 위원장부터 해서 다른 선배들, 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충족은 됐었다. 너무 오래 일하고 너무 돈을 못 받고 너무 돈을 못 받는데 심지어 그 돈마저 50% 60%는 체불당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일 바꾸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 하나만은 다른 건 못 바꿔도 이거 하나만은 바꾸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 임금이죠. 정확하게 얼마 딱 내가 이 작품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 책정돼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어느 정도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00만 원 안 됐던 것 같은데요. 홍 부장님 기억나세요? 99년도 2000년도에는 형들이 돈을 주는 거였거든요. 촬영 감독이 주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촬영 퍼스트들이 돈을 이렇게 봉투에서 줬었어요. 그래도 봉투에도 줬나요? 봉투 줬어요. 저희들 형들은 봉투 줬었어요. 아니면 계좌로 쏴주든가. 딱 두 종류였어요. 제 첫 번째 사수는 아니었고 그냥 저도 이제 쉽게 말하면 도와주러 가는 스텝으로서 이제 메인 팀에서 나와서 작품이 계속 엎어지니까 나와서 이제 한 달짜리 그 당시에는 두 달짜리 영화가 대부분이었어요. 예산이 너무 작기도 했었고. 근데 여튼 2달 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봉투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지. 계속 밥도 먹여주고 술도 먹여주고 좋았어요. 왜냐면 집에 안 들어가니까 여관방 생활을 하니까. 근데 한 2달 동안 영화방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막내고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돈을 안 주는 거야. 작품이 끝났는데. 왜 안 주지? 못 받으면 한 30만 원 정도 일했으니까. 나 같으면 나 같은 경우도 진짜 운동 한 킬로 받으면서 일하는 건데. 그게 다예요? 8만 원짜리 남색. 근데 10만 원도 안 되는 거네요? 8만 원. 제가 나이키 매장 가서 확인해 봤었어요. 이거 한 작품 끝나는데 신발이 널널널해졌지. 근데 몇 개월 하고? 두 달.
그러면 2달에 운동 한 켤에 8만 원짜리니까는 한 달에 4만 원 걸. 2달 일하고 제가 알기로 한 2주는 서비스로 했었던 것 같아요. 2주 서비스? 옛날에 맨날 2주 서비스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저는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그래도 형들이 뭔가 계속 챙겨주고 뭐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 그렇게 뭐 비참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노동조합 만들고 하는 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었어요. 아, 이렇게 현물 말고 뭔가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필요했던 게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아, 계약 자체를 안 하니까. 네, 그때는 당시에는 스태프들이 퍼스트도 계약을 안 했었던 거고, 잘해야 감독이나 퍼스트가 촬영 감독이 통으로 하든지, 아니면 촬영 감독은 하고 퍼스트가 이제 촬영 팀을 계약하거나 두 정도 부류였었어요. 나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그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 회사 자체가 온라이트라고 그래서 조명 감독 세 분이 운영하시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영화판 안에 특히 조명팀 안에 있었던 이제 잘못된 간섭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젊은 감독 세 분이 만들었던 그 시기에 이제 그래서 사람을 뽑았고, 그때 이제 딱 들어갔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금액적으로는 많이 받았어. 다른 팀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은 상황이었어, 나는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상업영화전에 좀 저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처음 했던 상업영화는 2001년에서 2002년도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때 한 4개월 정도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받았던 게 120만 원? 한 작품에 120.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이제 퍼스트 한 명에 이렇게 세컨, 서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팀은 이제 퍼스트가 2명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덜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퍼스트가 더 많이 가져가니까. 네. 노조 만들 때쯤에는 팀 계약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죠? 팀 계약을 했었죠.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고, 개별 계약을 이제 좀 깨어 있는 선진적인 퍼스트 형을 만나면 이제 개별 계약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2002년도에인가 작품할 때, 그때는 서드였는데 퍼스트 형이 개별 계약을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약간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긴 했었는데, 노조 만들 때쯤 돼서는 시간, 아까 말했던 그런 좀 이렇게 명확하게 시간, 그래서 저희가 막 처음에 만들 때가 근로기준법 상의 어떤 것들을 많이 차용했었던 게 막 그런 부분이지 않아. 그렇게 되면 시간에 어떤 그게 규정이 생기면서 인건비도 좀 거기에 따라서 뭔가 연동이 돼서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컸지 않았을까. 비둘기 둥지 있고 2001년도에 뷰파인더 2001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를 만들었었어요. 이건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기억이 있죠. 그때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박용수 촬영 감독께서 초대 회장이었고, 그때 용수 형도 용기를 많이 낸 거예요. 입봉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그 시점에 좀 지나서 이제 김영철 감독님이 용기를 내시고 하면서, 사실은 김영철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촬영 팀들을 많이 견인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팀보다도 사실은 계약서를 이제 2002년, 2003년도부터는 거의 이제 개별 단위로까지 계약을 하려고 촬영부들이 되게 많이 현장을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별 계약을 많이 했다고 봐요. 영화 현장에 처음 들어갔던 작품이 질투는 나임이었는데, 그 작품이 당시 촬영조수협회 회장이었던 박영수 회장이 촬영 감독으로 입봉하는 작품이었고, 그때 저는 다 개별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가 2002년, 2001년 후반 뭐 이런 쯤이었던 것 같아요. 노조 만들면 이제 찍힐 수도 있고, 어떻게 되든 찍힌다는 거는 일을 못 하게 되거나 혹은 기대했던 촬영 감독이 되거나 하는 일은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찍히는 것에 대한 소위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는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 우려는 당시에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조명팀만 해도
거의 현장에서 조명을 하고 있던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전부 다 조합원으로 가입했었기 때문에 뭐 얘가 조합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우려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조합원인데 뭐.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죠. 없었겠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그때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현장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합으로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이익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다 우리 동지들인데. 이 생각을 했었으니까 든든한 뒷배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 거지. 내가 좀 더 한 걸음 먼저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불이익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 영아노조 자문노무사 맡고 있고요. 24년째 노무사 일을 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여름에 워크숍인가? 갔었을 때요. 조수연대회에서. 사부연합인가? 그러니까 다 가서 이제 노조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대다수 의견과 시기상조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노조를 만드는 생각을 했었고, 조수연대 회의에 결합된 사람들 어떤 문제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젊기도 했었고, 제가 그때 나이가 그래서 뭐 그거 한다고 뭐 어차피 뭐 가진 거 없는데 더 가난해질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노조 하게 된 거고요. 뭐 그때 뭐 최준익 위원장이나 뭐 최준익 위원장밖에 없었죠. 하자고 얘기한 사람. 근데 창립 총회 때는 홍 국장님 그때는 중국에 계셨고, 한국에 안 계셨고, 두 분은 창립 총회 때 계셨었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심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으니까 잘 만들었다. 뭐 그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사진만 보면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갔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 그때 느낌상으로는 그 극장도 되게 컸었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 정서적인 기억으로는 한 200~300명 모였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각기 다른 파트와 다른 팀인데 이 100명 이상 모였다는 건 진짜 정말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예, 저때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엄청 전화 통화해가지고 막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고 그때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그때 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어. 뭔가 우리가 드디어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산별 노조로 가는 게 맞냐? 처음에는 아니면 직종별 노조, 그러니까 스텝 노조로 가는 게 맞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명확하게 그때 정의했다기보다는 스텝 노조라고 하기는 그때 조직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나누기보다 기왕 하는 거 그냥 열어놓고 뭐 배우나 뭐 다른 사부연합위에 다른 직무의 스텝들까지 열어두고 위로는 뭐 감독국까지 하여튼 크게 가자라고 했던 그림을 그때 아마 최준희 위원장이 그렸던 것 같고, 저는 별 고민이 없었고 그때 저는 직종별 노조 나쁘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업별 단위 노조로 갔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별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뭐 넓게 가자라고 하는 그 대의를 굳이 반대할 일은 없으니까 전국 영화사람 노조로 설립총회를 했고, 설립필증이 안 나올 거라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구청에다 하는 뭐 단위 노조나 그런 경우는 뭐 일주일 정도, 뭐 길어야 2주.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나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노조만 따지면 어려울 건 없는데 구성원들이 이제 명확하게 근로계약을 맺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 들여다보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노동부가 명확한 입장이 없었어요. 조사할 때도 우리한테 근로계약서 내라고 했거든요. 예, 근로계약서는 사실 없으니까 그냥 그때 이제 어느 현장에 누가 일을 하고 있다. 현장마다 이제 소속된 사람도 있잖아요. 표를 냈죠. 대략 10개 해가지고 여기 조합은 누가 있다. 어느 현장에 누가 있다라고 이제 제출했었고, 그 이후에 사실 뭐 따로 조사받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하도 안 나오길래 1월 한 초중순인가 이제 서울청에 집회 신고를 했죠. 신고 인원은 아마 1000명, 2000명 했을 거예요. 참가 인원.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개최 안 했죠. 예. 개최 안 하고 또 며칠 지나니까 이제 1월 중순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등기를 안 하고 퇴근하는 길에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일반 우편으로 나가지고. 그러니까 한 어둑어둑할 때 5시인가 8시인가 아무튼 퇴근하는 길에 봤어요.
근데 설령 나오지 않더라도 뭐 소송해서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노동자성에 대해서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 한번 다투어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걸 또 기회를 해가지고 다투어보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나왔기 때문에 굳이 최소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에는 다툴 필요 없었던 거죠. 노동조합 요구안, 주요 요구안 중에 3가지를 묶어가지고 구호화해서 당시 사무처장님, 지금 오늘 못 오셨지만 이진환 당시 사무처장님께서 3가지 주요 구호를 만들어서 티셔츠도 만들고 했었어요. 그거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158이었나 뭐였지? 148이었어요. 맞아, 148.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하고 4대 보험 적용하는 거 하고 8시간 기준에서 넘어가면 수당으로 받게 하고. 뭐 연장이나 뭐 야간 이런 개념 그러니까 기준을 그걸로 삼아서 오버차지를 이렇게 매겨라 이런 얘기였죠. 적어도 한국에서는 생전 없던 거를 요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첫 번째 단체 협약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막 시작하는 산업의 존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고 가도할 수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제 기억나는 거는 우리도 같은 을이다. 투자사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말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거기 협상장에 그래도 나와줬던 제작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대단했던 것 같기도 하면서 고마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사실 교섭할 때 왜 이렇게 좀 경직된 자세로 교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경직됐던 것 같고 머리띠도 하고 뭐 삭발도 하고 뭐 그때는 참 다 순수했죠. 교섭 체결하고 나서 결국 우리가 148이라고 하는 주제가 좀 비슷하게 실행된 게 10년 거의 한 8년 9년 지나서예요. 2015년 무렵. 예, 2014년 국제시장 때인데 그 시간대까지는 거의 교섭만 이루어지고 있었지 현실에서는 단체 교섭이 체결된 내용이 현실화되는 건 쉽지 않았다. 그건 아까 이게 말씀하신 제작사들이 사실은 을이었고 우리는 뭐 병이었고 뭐 슈퍼갑이라고 하는 투자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제작비 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2012년도 14년도에 있었던 노사정 이행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 낙수 효과가 되기 시작했던 시점이거든요. 그거를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좀 제작사들과 이런 좀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더 갈 수 있었겠다.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와 교섭을 한 셈이니까요. 근데 이 하청업체와 단체 교섭을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서로 실물을 보는 제작사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 간에는 서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섭이 저는 헛된 교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게 사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금액 임금안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막 계산해가지고 서로 막 얘기했었던 맞아요. 시간급 계산하고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 시간급에 따라서 뭔가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 제작비가 올라가겠구나라는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엑셀을 처음 달아본 거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아주 유용한 그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잘 쓰고 있으니까. 30여 회 동안의 본교섭, 실무교섭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는 엑셀도 배우고 교섭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그때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제작사들도 뭔가 이제 배운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교섭 자체도 모르고 노사관계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점점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나 혹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법적으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에 대한 것들을 점점 익혀가는 느낌은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의미 있었던 저는 사실은 우리가 본교섭은 우리가 영화진흥위원회, 홍릉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했었거든요.
기억나는 게 우리가 밑에 그때 영화 홍릉 그 1층이죠? 1층에 이제 시사실이 있었어요. 영화진흥위 시사실에 우리 그 교섭할 때 시사실에서 한번 저희가 조합원들 다 불러놓고 뒤에 이제 우리 교섭위원들 있고 뒤에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교섭 현장을 목격하는 조합원들을 계속 교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1층에서 그 교단에서 계속 그 사람들 4명씩 7명씩 8명씩 딱 불러서 보내고 또 나오면 또 교육시키고 이 교섭 속보를 계속 하면서 교섭을 했었던 거가 저는 아직도 인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3월인가 4월부터 준비해서 실제로 진행된 건 6월부터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보면은 오고 싶으면 전화가 와요. 어디냐고. 근데 담당자 뭐 교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직 회사에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공문을 보내면 대표 이사한테 저기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저쪽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면은 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합이 이런 걸 하는지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단체 교섭이 뭔지 개념을 모르니까. 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때 장소 공공연맹이었거든요. 아무도 안 와서.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강남경찰서나 서초경찰서 가서 그 제작사 대표들 집 앞에 집회 신고되고. 이렇게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 예상은. 네. 왜냐하면 너무 또 너무 잘 풀리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거고. 그때 뭐 워낙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법적인 문제보다는 배고프다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다. 네, 인간적으로. 언젠간 나올 거다 생각했죠. 그때는. 네. 그 교섭 체결한 다음에 효과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도 각자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만들어진 당시에는 협상 요구안이 됐을 때는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완성이 된 거에 대한 뿌듯함은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건 있죠. 뭐 제대로 쓰지 못했던 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못했죠. 그때 기억하기로 50 몇 개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최종 이게 우리 단체 협약 적용 받겠다라고 했던 제작사들이 영화를 찍으면 이대로 하겠구나 였는데 영화를 안 찍더라고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근데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게 작품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단체 교섭 전에도 그랬지만 후에도 계속 작품을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현장에서 제작사들이 단체 협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체 협약을 막 들이밀었어요. 이제 우리 마스크도 지급하라는 게 있었잖아요. 마스크를 제가 이제 분진 마스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스크가 준비 안 돼서 제가 촬영장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카메라가 안 들어간, 밀착 안 들어간 거죠. 난리 났어요, 현장에.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얼마나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카메라가 뻗쳐야 조명도 세팅하고 뭐 미술도 하고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고 나서 1시간 반 지나서 이제 그 제작부가 마스크를 사왔죠. 근데 이 마스크를 사오는 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세트장 들어갈 때 분진 마스크를 꼭 사줘야 된다. 안 사줄 거면 우리 돈으로 살 테니까 미리 얘기해 주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와줬던 거예요. 지금은 다 구사 마스크 파는데 옛날에 안 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뭐 나이 났다 뭐 고래고래 뭐 촬영팀들에게 얘기했는데 촬영 감독님이나 윤정현 감독님이 더 잘했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그때는 촬영 기술 파트로서는 그리고 또 나름 큰 형이니까 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나 배울 거다. 근데 현장에서 난리 났다고 했지만 결국은 윤정현 감독님도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모든 형들이 그때는 다 네가 이렇게 해줘야 바로 쓴다고 하는 걸 잘 보여줬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사실 그런 식으로 그 준법 투쟁 같은 걸 비스무리한 걸 현장에서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난돌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떠한지. 일단 이게 1, 2년 안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갑자기 뭔가 뚝 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52시간이라고 확 바뀌어버리잖아.
어느 한순간 우리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거에 비해서 어느 날 딱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노조가 거기에 뭔가 역할을 한 거는 없다는 식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 52시간이 된 게 59조의 근로기준법 59조에 영화 방송은 52시간을 넘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그 전에는 59조 폐기라는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그 59조 폐기 운동이 본부가 있었고, 그 이제 사교단체인 공공운수노조랑 같이 계획을 해서 계속 시위도 하고 국회 찾아가고 이런 활동들을 노동조합 차원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 그렇죠. 다른 노동조합들이랑 같이. 그래서 심지어 당시 제작사에서는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법을 개정하자고 하냐.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도 했었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후배들은 우리가 그때 2005년부터 했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정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후배들은 뭐 만들어놨던 것들 누리는 세대인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면 우리 표준계약서 쓰는데요. 그러면 막상 받아서 보고 나면 아닌 거죠. 근데 아닌데도 걔네들은 그게 표준계약서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개인적인 뭐 경우를 얘기하면 이제는 나는 뭐 이렇게 촬영 감독 일을 더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최근에 쇼폼이면 이제 내가 했던 게 7회차 정도인데, 물론 그 회사나 PD의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도 52시간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한다라는 게 내가 느끼기에는 뭐 좀 많이 달라진 측면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무한정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일을 배웠던 사람이다 보니 그게 필요를 느끼고 했었던 거고, 이제 2014년부터 영화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사용률이 뭐 80%까지 됐었으니까 결국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영화 쪽은 표준계약서 정착이 10년이 됐다고 하는 건 표준계약서나 근로계약서든 뭔가를 써봤던 친구들인 거예요. 일주 52시간이든 일주 60시간이든 그 시간 테두리 안에서 일을 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더 이상 그 시간을 넘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누리는 것들이 영화 노조가 한 거예요 라고 하는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홍보를 할 새 없이 사용자랑 교섭하고 정부랑 교섭하고 치열하게 교섭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면 다음 영화 노조는 당신들은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영화 노조에 대한 바람이나 기대였는데, 좀 전에 홍 장님은 그걸로 이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되게 좋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노조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 환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표준계약서에서 더 나은 방식으로 지금 있는 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줄 발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사라지지만 말아라. 네,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뭐 기왕 유지할 거면 이제 교섭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회사랑 계속. 작은 영화는 뭐 지킬 생각도 없고 마인드 옛날과 똑같고요. 전혀 건강하지 않고 채찍을 가야겠다. 내년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먹은 마당에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상대로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네, 그럼 다 되게 시기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그냥 군불떼기였다면 내년부터는 넷플릭스든 뭐 디플이든 TV가 뭐 CJ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그럼 CJ를 하면 되고, 단침 하나로 20년을 먹고 살았다고 치면 20년 동안 이제 활동 기반을 만들었다면 OTT 그걸로 확장성을 가지면은 뭐 최소 앞으로 10년은 유지되는데 되겠죠? 큰 힘이. 예. 어쨌든 오늘 20년으로 급하게 이제 모이자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카트.
아니 그냥 돌리고 추워. 아, 추워 그냥. 아 추워. 추워. 글쎄 사오셨어? 사오셨어요? 추워서 그래. 두 개는 커피가 아닌데 어디 커피 이거 커피 차 먹을 사람 저기 효정아 차 먹을래? 적혀 있어. 차 여기 창도 알지 이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추워서 그래. 추워서. 여기 차 먹어 차. 나와도 되니까 그냥 드세요. 아, 진짜? 그러면 식을 건 없어요. 아 그래? 이러면 이제 튀잖아. 괜찮아. 이러면 뭐 상관없어. 아 그래? 상관없지. 그냥 뭐 지금 카메라 셔터만 누르는데. 네 커피는 안 사왔네? 사왔어? 사왔대. 이거 안 써져 있어. 적혀 있는 게 있대, 형. 적혀 있는 게 있대. 옆에 위쪽으로 돌려봐. 돌려봐. D라고 써 있는 게 있대. 난 뭐 안 보여. 효정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니? 차 맞지? 그럼 여기 중에 디카페인이 있는데? 안 적혀 있는데? 안 써 있는데? 안 써져 있는데? 위에 써 있나 봐봐. 위에 뭐. 위에 뚜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뚜껑이 없고 여기다 써주던데 아까 보니까 홀더에 써 있는데? 없어. 뭐 써? 아닌데 뭐라고 써 있어 여기. 그러면 그거네. 여기 빨간색. 진짜 빨간색에다가 빨간색으로. 이건 오늘은 형은